지금 여기 무한대 곱하기 0꼴은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만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잘 안 나오고요. 이거 지금 잘 보시면요, 뭐 곱하기 0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분모 0 될 판이에요. 지금 뭐 곱하기 0이고 나발이고 뭐 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얘가 지금 숫자가 안 될 판이에요. 분모가 0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딱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얘는. 알겠죠? 그래서요, 앞에 거는 어떻게 뭘 못 할 것 같고요. 뒤에 거 봐보세요. 내가 저 스타일로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통분해 놓고. 안 되면 딴 방식 찾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2 곱해서 이렇게 쓰고요. 저기는 요거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계산을 방해하는 식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얘가 지금 없어져 주면 좋겠어요. 이거 인수분해 될 거예요. 안 되면 어쩔 건데요. 뭐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여기다가. 그래서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누구밖에 안 남아있냐면 지금 쓰는 거는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쓰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냥 집어넣으면 마지막 정리가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니네 거의 초창기니까 다 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얘 두 개 남았으니까 인지하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이제 계산이 방해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털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보시면 뭐 0분의 0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쟤는 뭐 특정 뭐가 없어요. 딱히 만들어진 건 없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 맞게 문제 푸시면 돼요. 두 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90번 문제가. 90번 문제 쉬운 게 아닌데 여기서 이제 제일 실수를 많이 할 여지가 있는 게 뭐 이제 대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게 3차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면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요. 이제 눈치가 잘 안 채져요. 이게 무한대가 딱 들어가니까 무한대 제곱에다 뭘 곱해버린 거예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씨발 무한대 곱하기인데 어떻게 풀어놓은 걸라? 어떻게 풀어달라는 거야? 이게 반응이 잘 안 돼요. 이 문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핵심이 누구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요. n제곱이 아니라 n이란 녀석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 n이요. 어차피 무한대 곱하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무한대 제곱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가 요거요. 3은 중요하지 않아요. n분의 1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fx라고 돼 있지 fx분의 1이라고는 안 돼 있거든. fn분의 1이라고는 안 돼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 두 개 때문에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게 좋냐면요. n분의 1을요. 뭐 t든 x든 뭐 다른 문자로 바꾸세요. 치환해버리세요. 이 스타일을 조금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안에 내용물 특히 이제 누가 기준이 많이 되냐면요. fx 안에 들어있는 형태가 기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저 녀석의 형태를요 t로 확 바꿔버리면요 이게 좀 식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 x를 뭐 t로 치환하듯이 약간 스타일이 바뀝니다. 식 다시 바꿔볼게요. 그래놓고 이 식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어요.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 대충만 그려봅시다. 여기가 n축, 여기가 t축이요. 이거 유리함수 형태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가 x, 여기를 y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t가 누굴 향해서 가요? 0을 향해서 가요.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요? 플러스 쪽이래요. 그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면 t 값이 이렇게 가잖아요. 0을 향해서 가는데 0 기준으로 위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저기 m제곱이라고 돼 있는 게 이걸 이제 뒤집어 놓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n제곱이라고 돼 있는 건 요거 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t제곱분의 1.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저 식도 이제 안에 살짝살짝 다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3t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F1값. 이거 이제 전체 제곱이라고 돼 있네. 그잖아. 요것도 제곱, 얘도 제곱. 그럼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됐죠? 네. 이제 나중에 이런 형태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미분계수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 몰라요, 니네들은 아직은. 자, 그러면 선생님 이 형태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뭐 미분계수라는 녀석을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 다음부터는 대입밖에 없어요. 방법 자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계수를 알면 조금 더 빨리 푸는데 그거는 한참 다음에 한 2주 정도 뒤에 지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3t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요 fx식을 좀 잘 봐보세요. 이걸 집어넣어 갖고 진짜 제곱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이 식 잘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녀석 형태로 바꾸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바로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1 더해가지고 1 더해갖고 제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t 플러스 2 전체 제곱이에요. 솔직히 이거 안 써도 돼. 바로 써. 나 지금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자, 빼기 F1 1 들어가면 2제곱 4 전체 제곱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4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네, 왜 이런지 알겠죠? 합차 때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봤었지만 계산을 방해하잖아요. 얘 어떻게든 없어지거든. 보통 분자에서 없애. 아니면 말고. 대부분 인수분해로 깨집니다. 자,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전체 제곱 먼저 표시할게요.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곱 빼니까 얘하고 얘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한단 말이야. 한 번은 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번은 더하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t 오케이. 빠이빠이 한다니까. 이렇게 계산을 방해하는 놈은 어떻게든 날아가게 돼 있어. 안 날아가면 문제가 말이 안 되거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3.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오케이. 너도 빠이빠이. 누구 남나요? 4가 남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또 좋다고 1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직 제곱 안 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숫자 너무 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서 핵심은 지금 뭐냐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키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솔직히 얘보다도 얘가 더 많이 가져.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n분의 뭐 3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n분의 1 저런 형태로 나온다. 그럼 무조건 바꿔놓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저 스타일은 조금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91번 있잖아요. 이 91번 문제를 지금 어떤 학생은 되게 원리 원칙대로 푸셨고요. 저도 그렇게도 설명할 것이고 약간 변칙도 갈게요. 자, 우리가 저 가우스 정수가 나왔었을 때고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가우스 정수 x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예를 들어서 3.47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정수 부분, 여기가 소수 부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가우스 정수를 갖다 붙이고 알파라는 소수 부분 단 0에서 1 사이에 알파 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그지?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방법. 자, 보시면 이 가우스 정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원래 숫자에서 소수 부분을 날리면 정수가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이런 스타일을. 그럼 봐라. 얘도 3분의 x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원 숫자가 뭐겠니? 3분의 x일 거야. 가우스 떼놓고. 거기서 무슨 소수 부분을 날릴 거야. 선생님 여기다 3 나눌 건데요. 상관이 없어요. 3을 나누든 안 나눠. 어차피 저거 무한대로 보내볼 거니까. 그리고 얘 졸라게 작아요. 숫자가 0에서 1 사이밖에 안 되는 숫자니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원래는 이거 3을 선생님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소수 부분만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단 알파는 소수 부분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주면 그냥
이거 위에는 마치 공식처럼 봐달라는 거지. 요거를.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가로 풀고 요렇게 가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깨져버리니까 이렇게밖에 안 남아. 그래서 2가 남고 뒤에 거 이제 보면 깨지는 게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근데 알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졸라게 작은 소수 부분이야. 무슨 숫자라고. 그럼 거기다 6 곱하면 숫자가 커지겠다. 안 그래도 작은 숫자인데 여기가 x가 뭐를 향해서 가버려? 무한대를 향해서 가버려. 그러니까 여기 뒷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라가 버려요. 무한대분의 0꼴이 돼버려요. 답은 얼마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전 시간에 알려줬던 이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렇게 지금 푼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좀 야매해요. 극한이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거야. 극한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x라고 하는 녀석이 좀 이상하게 생겼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알파 없죠.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 k라고 할까요? 여기 위에 알파랑 좀 혼용될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쓰냐면 이 식 잘 봐봐요. 이게 소렴된다는 전자에서 다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얘는 안 찢어져요. 얘는 안 찢어지는데 그러면 이거라고 가정해 보면 저 식 있잖아요. 저 주어진 식. 저걸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냐면 잘 봐. 식을 이렇게 빼볼 수도 있어요. 저 극한 쓸 필요도 없다. 잘 보세요. 소렴한다는 전자에서 이거 다 찢어져 나가거든. 그럼 요거 뭐라고 쓰면 돼요? K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뒤에 거 이제 곱해 봅시다. 얘가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었냐면 가우스 정수 X하고 X는요 당연히 이 새끼가 커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론 같아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극한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거 결국에 같다니까. 물론 얘가 크긴 하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죠? 가우스 나왔었을 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맞다는 전제면 저 뒤에 가우스는 3분의 k 뒤에다가 뭐가 조금 더 붙어갖고 있었던 것을 날려가지고 3분의 k라고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원래는 이 방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은 니네가 가끔 선생님들이 되게 야매로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엄청나게 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우스가 뭐든 간에요. 극한 까딱 잘못 공부했다가는요 아주 박살나버려요.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자, 우리 미정계수 결정을 이제 가르칠 건데 우리 요 미정의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요 앞에는 아니고요. 문제에서 어디쯤에 있었냐면요. 15페이지 68번의 니은 디귿번이요. 그 문제예요. 미정의가.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옛날 교과가 이제 좀 이따 일단 먼저 설명하고 나서 좀 웃긴 얘기 좀 하나 해줄게요.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생긴 꼬라지를 잘 봐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돼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알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알파는 그냥 실수고 여기는 0이 아닌 실수래요. 왜요? 일단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얘가 0이면 얘가 엄마? 얘는 분모에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분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자, 위에 거는 덩어리째 뭐가 수렴하고 있고요. 여기는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면 이라고 돼 있고요. 얘는 덩어리째 수렴은 하고 있는데 0 아닌 형태로 수렴을 했대요. 여기는 그러니까 0이 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fx 분자가 0이 됐었을 때.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 잘 봐봐. 덩어리째 어떤 특정, 그러니까 일단 0은 신경 쓰지 말고 분수 형태가 어떤 걸로 수렴을 했는데 그 중에 분모가 0을 향해서 수렴하면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일단 0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분수 형태가 알파로 수렴한 상태에서 분자가 0을 향해서 가면 분모, 너도 0을 향해서 가라 라고 돼 있어. 자, 잘 들어. 다시 한 번만. 이거를 이제 통합으로 한 방에 때릴게. 한 방에 말할 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수 형태가 수렴하고요.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모 너가 0을 향해서 가면 되고요.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모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분수가 있어. 수렴했어. 분자가 0을 향해서 가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면 분자가 0을 향해서 간다고. 외우기 쉬워. 분자 0 가면 분모도 0 가고 분모가 0 가면 분자도 0 가라고. 어차피 다 싹 다 0으로 향해서 간단 말이야. 됐어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자,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영이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이거 우리 아까 내가 번호 아까 뭐 몇 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덩어리체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덩어리 쪼개면 안 됩니다. 덩어리체 계산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덩어리체 계산해봐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2개. 그러면 gx 빠이빠이예요. 누가 남아요? fx 혼자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밑줄 쳐놓은 거 알파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으로 수렴해요. 써드릴게요. 말로 하니까 힘듭니까? 표정이 뭐라는 거야 쟤가 지금. 그 표정이에요. 동그라미 2개를 지금 곱했어요. 수렴하니까 곱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너의 극한값이 아까 얼마라고요? 알파고요. 너의 극한값은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둘이 계산하면 0 되겠죠. 요렇게 합분해서 요것이다 이러고 처리하면 끝내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걸 통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fx 깨야 되거든. 아니 저거 뭐라냐, gx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fx가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얘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역수치 해야 된다는 소리야. 저번에 내가 그때 그래서 설명한 거야. 역수가 누가 안 된다고? 0은 역수가 안 된다고. 1분의 0은 상관없어. 근데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없단 말이야. 얘를 역수치하면 얘로 갖게 생겼다고 지금.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뒤집어 놔야, 이렇게 뒤집어 놔야 이 fx가 지금 만나서 빠이빠이를 하겠는데 얘가 뒤집으면 0 돼버리면 못 뒤집으니까 저 멘트를 쓰는 거야. 요 멘트를. 이해됐냐?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잠깐만요. 저게 알파니까 여기는 알파분의 1이겠네요. 그 다음에 너 0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사이 날아가고 얘가 0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유는 알고 외우세요. 됐죠? 자, 이거 이제 좀 이따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이건 문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가서. 왜 이름이 미정계수 결정이냐면 한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미정, 안정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계수가. 안정해진 계수를 정해놓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알겠죠? 근데요, 이게 18년도 때 교과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개정인데 실제로 바뀐 건 18년도 때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정계수 결정에 따라라고 썼으면 됐었어요. 서술형 쓸 때. 근데 18년도 때 저기 교과과정이 바뀌면서요,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저 교과서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솔직히 교과서 볼 짬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정계수 결정에 따라서라 애들 다 써갖고요, 다 틀려갖고 점수 다 깎였어요. 몇 점씩, 1, 2점씩. 근데 우리 학원만 터진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터져본 거예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야, 학교 선생한테 가서 따져라. 야, 작년에는 미정계수 결정이라 가르쳐놓고 올해는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선생이 또 논리적으로 말은 돼. 교과서 딱 들이밀면서 여기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단어 있으면 찾아봐봐. 진짜 없어. 와, 개 짜증나대. 그래서 바뀌었어. 나는 저걸 미정이라고 말하겠지만 니네는 서술형으로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 내 거 실제로 저거 이제 나중에 니네 선배들 기출거 보면은 18년도 전에는 내가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단어를 써. 그 이후에는 절대 안 써 내가. 물론 귀찮아서 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서술형의 경우에는요. 이야, 사립고는 그때 아무 말 없었거든요. 역시 국공립은 칼 같아요. 채점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옛날 쓰는 방법만 잠깐만 알려줄게요. 그 미정계수 결정에 따라 분모가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극한값도 0이다 이렇게 써버렸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이게 허용이 됐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쓰지 마. 알겠어요? 하고 저기 상무지구 일대가 다 작살나 버렸어요. 그때 난리 나 버렸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자, 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봐라.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다 써야 돼. 서술형이 있어. 근데 지금 말로는 이제 내가 지금 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써줄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분수를 말하는 거예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써요. 됐다는 게 아니라 화살표 표시 0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 (0)이어야 한다. 아따 힘들어 죽겠어요. 옛날에는 요거 안 썼어요. 요 긴 거 여기 이 단어로 처리해 버렸는데 지금은 다 써야 돼요. 모든 답지가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됐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 근데 나 다시는 안 써요. 알겠죠? 나 다 말로 처리할 거예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이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니까 됐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식 가지고 가끔요 문자가 한 개가 있어가지고 값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제일 흔한 건데요. 이게 관계식 하나가 나와요. A, B에 관련된. 그때는 보통 누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대로 식을 안 놔두고요. 여기 뒤에 상수 쪽 있죠. 저거를 없애보면 신기하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선생님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문제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분모가 0 되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에서 깨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서 깨야 돼요. 선생님 안 되면 어쩔 건데 문제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난이도 높은 거 가보면요, 막 처음엔 안 그래 보이거든. 근데 문제를 살짝 바꾸다 보면 결국에 그걸로 수렴하게 만들어 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요거는 스타일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B라고 하는 녀석을 항상 여기를 A라는 형태의 문자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 놓고 여 식에다가요, 이제 원래식 저 3을 안 써먹었잖아요. 아직 3 써먹으러 갈 거예요. 자, 이제 분자 쪽으로 한번 보시면 B 대신에 얘가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뭐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잘 봐라.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놔요. 요거 둘이 곱하면 A 나오는 거 맞고요. 여기 뭐 이제 11 해놓으면 대각선 곱해갖고 더하면은 A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보자면 날라가기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그 값이 얼마래요? 3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A 값이 5가 등장을 해요. A 값이 5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B 값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4가 되겠네요. 우리 미정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미정이. 알겠어요? 시험에 개 많이 나오고요. 이항 저기 별표 치기 시작할 거니까 별표 다 쳐봅시다. 자, 유형 12번 13번 별표 쳐놓으세요. 우리 미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뭐 다항식의 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항 치는 거 한꺼번에 싹 다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소관계는 안 중요해요.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유형 15번 별로 안 중요하고요. 딱 봐도 16번 중요해 보이죠? 딱 봐도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게 안 나오죠. 미정이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그 활용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정이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등장하고요. 미적분 가서 또 나와요. 얘는 미정이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기 잠깐만 보세요. 스타일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 존재해요.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면 분자가 0을 향해서 가고, 혹은 분자가 0을 향해서 가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야만 한다. 그래갖고 관계식이 나올 수도 있고 값이 나올 수 있고, 값이 나온 게 제일 급 낮은 거예요. 식이 나오는 게 그나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이 나온 걸 끝내지 마시고요. 보통 요 상수 쪽을 보통 다른 문자로 바꿉니다. 보통 그래요. 선생님 이거 바꾸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거의 못 본 게 아니라 아예 못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거의 위주로 없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놓고 계산을 방해한 식은 어떻게든 없어집니다. 0분의 0 꼴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쩌고저쩌고 계산하고 답 다 나와요. 우리 미정이는 다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 96번 같은 경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자마자 빨리빨리 판단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미정의를 말할 때는요, 분모의 극한값, 분자의 극한값이 다 0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이 왼쪽 거는 미정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똑같죠. 2라고 돼 있죠. 바로 A 값이 2라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떠야 돼요. 알겠어요? 자, 차수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최고 차수의 개수분의 개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1분의 A가 2가 뜨는 겁니다. 바로 떠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A는 2라는 녀석이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치가 또 뭐가 채지냐면, 여기가 지금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요. 아, 이거는 이제 거기선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다. 그럼 이거 2 해결했어요. 일단 됐고요. 두 번째 이쪽으로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이제 첫 번째 요 식에서 빼온 거고, 이제 두 번째 식.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미정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갈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아니, 잠깐만요. 이상해지는데 그럼 숫자가? 아, 잠깐만. 1 플러스 1. 나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요. 암산도 못한 녀석 이거 깨진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학생이 있으니까 씨부랄 지금 장난한 것도 아니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내가 다시는 안 쓰겠다고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쓰고 있어? 내가 졸라 싫어하는데.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번에는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이거 나중에 말로 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서술형 아니면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서술형 아니면. 자, 근데 아까 A가 2라고 지금 해결 봤단 말이야. A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바꿔 쓰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식이 나온다 그랬고요. 관계식에서 꼭 이 뒤에 상수 쪽을 돌려놓으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식에다 갖다 때려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식에다가, 자, 아까 A가 2라고 있었죠? 네. C 대신에 A로 바꿔 쓰세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건데,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방해하는 놈이 지금 현재 누구냐면요,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게 거의 형태가 유사해요. 거의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로 얘를 가져야 된다. 아니면 어쩔 건데요. 틀려보세요. 정말 얘기해서. 그럴 일은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저 아까 인수분해 한 거 그대로 그냥 끄고 와 보면 알겠다시피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분모 얘. 아니, 머릿속에서 온통 얘밖에 지금 없는 거야. 요것만. 여기 지금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4가 되겠네.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이게 얘랑 붙여 먹어야 되니까 요렇게 가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그냥 붙여 먹으면 되겠으니까. 그래서 2b가 마이너스 8 뒤로 빠지면 플러스 8이니까 5가 될 것이고, b 값은 2분의 5가 떨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c 값은 2분의 1이 떨어지고, 그러면 셋 다 더하라고 있으니까 이거 더하면 일단은 2분의 6 되니까 3. 3에다가 아까 2 더하니까 5가 정답이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 문제 이제 맨 처음에 설명했다시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최고 차수의 개수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차수가 둘 다 똑같으니까 1분의 A 해가지고 이제 이 값 찾으면, 이게 A가 2라는 녀석을 찾게 되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미정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말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니네 서술형에서 이렇게 안 쓰고 미정이란 단어 쓰면 점수 날라가요.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 안 그러시던데요. 그러면 땡큐 감사하고요.
근데 국공립 고등학교는 조심하세요. 사립고는 파줄 수도 있는데 거긴 얄짤없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인지해 놓으시고 그래갖고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간다.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숫자로 잘 안 나와요. 어떤 관계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상수 쪽을 많이 없애고요.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방해하는 놈이 분명히 꼭 있어요. 그거 없애야 돼요. 분명히 분자 쪽에서 없애줍니다. 그래서 어거지 피워서 인수분해하면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옛날에 수능에서요. 한 4년 전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 5년 전쯤에 21번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1번이 제일 객관식으로 30번이 서술형으로 제일 어려웠을 텐데 그때 요 미정계수 결정을요. 조건 하나 가지고 이 조건 하나 가지고요. 3번인가 4번인가 썼어야 돼요. 조건 하나 가지고요. 그래갖고 그때 선생들이 다들 그랬어요. 무슨 사골골문을 우려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이 식을 몇 번을 쓰냐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저것도요. 식이 벌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은 식을 2개를 써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식 가지고 2개를 우려먹는다고요.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요 2분의 1하고 상관없이요. 함수의 극한값이 0을 아니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고요.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모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이거 하나 써먹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써먹지는 않고 그냥 이 식만 뽑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2분의 1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정이 가지고 2번을 우려먹는 게 기본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이제 심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능에서 4번도 본 적 있어요. 징글징글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스타일은 좀 봐두세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또 미정이가 또 등장을 하는데 뭐 두 번째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나도 뭔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저렇게 구분한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지금 싹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다 루트로만 나와 있거든요. 생긴 꼬라지가 당연히 합쳐 때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요. 보통 대표 유형은 좀 쉽지 않습니까? 저 뭐 또 마이너스 무한대를 저기다만 붙여놨어요. 또 다른 데는 또 안 붙여놨어. 짱나게.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세요. 저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보통 플러스 무한대로 많이 바꿔요. 우리 또 마이너스 x를 t로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1차만 얼른 손 대보세요. 1차만. 이제 알려줬잖아. 저번 거 제대로 이해했으면 바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예요. 이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나왔을 때는 합차를 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합차를 때려요. 딱 한 가지 빼놓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만 아니에요. 되는 걸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니까. 왜? 또 이거 플러스 위아래 더 곱하는 거 보여줄까? 그 신기한 거 보여줘? 그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분모를 먼저 쓰는 이유는요. 플러스 먼저 써보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을 거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얼른 제곱 빼기 할 겁니다. 요렇게. 자, 이거에 지금 극한값이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는데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자, 차수도 똑같아요. 잠깐만요. 차수가 똑같진 않네요. 미안해요. 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차수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1차거든요. 루트는. 여기도 1차죠. 1차에서 1차 더했으니 1차밖에 안 되죠. 근데 분자 봐보세요. 분자해 보면요. 이게 A가요. 1이 아니라면요. 2차 살아버려요. 1차분의 2차는요.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가 1차분의 2차라고 했던 건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요. 됐니? 이건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뭐로 본다고요? 이건 무한대로 본다고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나고 이게 이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 꼬라지로 나온다고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거의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숫자는 올라는 가고 있는데 1차에 의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얘는 확 올라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는 거의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거의 이것처럼 보여요. 됐어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1차로 나왔으니 분자 너도 1차로 나와줘야 돼요. 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뭐 다른 만약에 차수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1차니까 너도 1차가 떠야 돼요. 그래서 A가 의무적으로 뭐가 떠야 되냐면요. 1이 떠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차수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됐어요?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어떤 경우로 했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밑에 차수가 더 클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험 문제 깜이 아니에요. 잘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보통 이렇게 0이 아닌 특정 숫자로 나왔었을 때는 둘 다 차수가 똑같습니다. 분모가 다시 한 번만 분모의 차수가 1차니 분자의 차수도 당연히 1차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1이 돼야 얘랑 털어지고요. 그러면 1차분의 1차예요, 지금.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저 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봐봐요. 1차분의 1차라고 알겠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분모 최고차수로 나눠야 돼요. 분모 선생님 최고차수가 뭔데요? 루트 안에서는 x제곱이고요. 루트 밖에서는 x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내가 이것도 빨리 쓰는 방법 알려줬었죠? 얘만 보시면 돼요. 루트 안에서는요. 됐어요? 여기서는 x제곱으로 여기 바깥에서는 x로 나눌 건데 여기 이미 x로 나눠서 썼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안 썼다고요. 왜? 어차피 0을 향해서 갈 거니까 얘만 보면 돼요. 얘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거라고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얼마래요? 이게 극한값이 1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A가 1이라고 정보 떴죠?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돼요. B값은 2가 뜹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스타일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나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나오고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미정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면 저런 스타일 무한대 이제 무한대랬다. 일단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 없애버리려고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다 보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온 거고 그게 그 합차 공식에서 썼더니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A가 1이 아니어버리면 상황이 이 상황이어서 수렴을 절대 못해요, 상황상. 그래서 차수가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분모 1차니 분자도 1차. 다시 말해서 너 A가 얘랑 만나서 날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A는 음적으로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는 뭐 분모의 최고 차수를 나누라고 했는데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것만 쓰면 되는 거고 요거 어차피 영양에서 갈 거니까 빠이빠이 하시고 됐죠? 네. 하나만 푸세요. 하나만. 그 이 유형 14번도 아까 다 미리 다 별표 치라고 했었는데요. 이 스타일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꼭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객관식으로도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꽤 잘 나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 막 나와갖고 유형 16번이요. 그게 딱 봐도 서술형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오히려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래서 선생님 저희 학교는 서술형 나오던데 나 또 뭐라 하지 마. 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라는 소리 안 했어. 에? 어쨌든 둘 다 잘 나와.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서술형 익히듯이 익히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좀 하나 있다면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제 저 뜻이 뭔지 말하면 돼요. 다항식은 3차, 4차, 5차, 6차 식으로 돼 있는 걸 말하는 거. 물론 2차, 1차도 다 가능합니다. 상수도 다 가능한 거고요. 보통은 몇 차로 많이 나오냐면요. 2, 3차. 아직 니네가 3차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중에 이제 미분 배우고 나면 3차, 4차까지도 자주 나와요. 3, 4차도 이제 자주 나오고 지금 아마 2차에서 끝날 거예요. 보통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요. 비슷한 문제 나와요. 저 계열도. 근데 그때는 다항식 fx라고 안 나와요. 그냥 fx라고 나와요. fx가 무슨 식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 수는 있는데 추론을 해야 된다든지 그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초에서 배우는 다항식은요. 차수를 물어보는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저렇게 다항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로 되어 있는 fx식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거 어디서 찾습니까? 요 첫 번째 식에서 찾아요. 이 첫 번째 식에서 뭐가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앞에서도 한번 이 내용 있었는데 아까 앞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뭐 미정이 쓰는 거 아까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계열의 문제예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이게 지금 분모가 딱 무한대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자도요. 무한대로 가져야 이런 특정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2차니 분자도 2차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식이 바로 추정이 돼요. 요렇게. 봐봐. fx식이 요렇게 생겨 있어야 일단 차수가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 숫자로 나오는 거고 뒤에 나도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근데 요 앞에 숫자는 2가 나와야 돼. 왜? 최고차수분의 최고차수의 개수가 정답이라고 있어. 1분의 2가 2로 나올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떠야 돼요. 물론 이제 2차가 떴으니 AX 플러스 B 이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처리해 놓죠. 됐습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저 첫 번째가 하는 역할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차수가 똑같은 전제를 말하기 때문에 분모가 2차니 분자도 2차이다. 여기가 2가 왜 나왔다?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2는. 오케이? 만약 여기가 3, 뭐 5였다. 그럼 여기 5라고 쓰시면 돼요. 만약 여기가 2였다. 근데 여기가 3이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6x제곱이에요. 뒤는 모르겠고요. 됐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조건으로. 여기서 이제 미정이 발동하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안 써. 나 방금 말했던 거. 안 씁니다.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이 니네는 써. 선생님은 뭔데요? 설명 편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니네는 쓰라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안 끝나요. 잘 봐보세요. 끝나지 않아요. 아직 이거 마이너스 1은 안 써먹었잖아. 써먹어야 돼.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일단 분모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계산 방해하는 게 지금 요거죠. 그러잖아. 얘 때문에 지금 계산을 못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 때 어떻게 없을 건데요? 근데 얘는 왜 나왔대? 그건 알겠는데 얘는 왜 나왔어? 아니 뭐 써먹으라고 나왔겠지. 잘 봐라. 이게 유일하게 지금 혼자 fx라고 돼 있지. 그럼 잘 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쟤만 봐. 쟤만 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돼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써도 상관없지. 플러스 0 써도 되고 마이너스 0 써도 되고 상관없지. 바꿔서도 되지. 어차피 0이니까. 그러잖아. 이 식하고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다시 한 번만. 이게 지금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왜? 이게 어차피 0이라고 지금 정보가 나와서 그런 거야. 말 이해돼?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뭐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잘 봐보세요. 요거를 통으로 봐보세요. 요거를 통으로. 단독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통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이 터질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니다. 아, 이걸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니겠구나. 예, 지금 내가 뭘 착각했는데요. 이걸 지웁시다. 착각한 것 같아요. 그냥 지울게요. 다른 이유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계열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거랑 착각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솔직히. 큰일 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직도 미정의가 남았어요. 잘 봐봐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일단은 함수 또 이 말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식이 완성이 덜 된 거라고요. 쉽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갈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걸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식이 깔끔했겠다. 다시 한 번만. 여기서 내가 아까 이거 쓴 거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알겠죠? 네. 나중에 그거 연결돼서 문제 푸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랑 착각한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식을 조금 간결하게. 그래서 일이 들어가서 요건 것 같아요. 됐어요? 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또 누구 지금 건드라고요? 꼭 상수 요 B를 건드라고 있어요. 다시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x식이요. B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마이너스 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직관으로 보는 게 좋아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은 방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얘로 안 나눠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생긴 꼬라지는 안 그렇게처럼 보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반드시 얘여야만 합니다. 1.
안 되면 시험 문제가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빠이빠이 날아가죠. 2분의 2 들어가면 4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 아까 그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럼 이제 a 값 여기서 해결 보면 될 것이고요. 넘어가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b 값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플러스 6 되니까 4 뭐 이렇게 해서 f 마이너스 1이요. 2 마이너스 a 플러스 6 될 것이고 그냥 b 뭐 정답 12인가 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면 뭐 시험에서 이런 단어 안 나오잖아. 이런 단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스타일 보시면 100번 문제 라인을 한번 다 봐보세요. 뭐 스타일로 두 개가 나오냐면 하나는 꼭 무한대고요. 하나는 어떤 분모가 영향에서든 분자가 영향에서 가든 그 미정이 꼭 나올 거예요. 봐보세요. 스타일 다 그래요. 됐어요? 그 스타일이 나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차수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에서 미정에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혼동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게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계속 아까부터 이게 지금 눈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붙으면 F'1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배우게 돼요. 미분이랑 지금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요건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요거랑 지금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다 풀어가고 하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예요. 스타일이 조금 다 달라요. 조금 한번 다 풀어보세요. 자,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앞에 101번인데 지금 니네 다 지금 풀고 넘어갔고요. 아마 다들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니네가 이게 이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풀 거니까. 저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타일로 쓰기도 하고 이 스타일로 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 걸 더 선호하는데 밑에 걸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색다른 걸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거 써도 상관없어요. 위에 거 써도 상관없고요. 아까 저는 이제 위 걸로 설명했고 밑에 거 써갖고 하면은 조금 더 빨라요. 근데 별 차이는 없는데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게 극한이라서 이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지금 생겨버렸냐면 x가 0 향해서 가봐요. x가 0 아니 미안합니다. x가 4를 향해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0분의 f4 꼴이에요. 됐어요? 0분, 그러니까 분모가 선생님 왜 어떻게 0이 됩니까? 내가 그래서 꼴이라고 한 거예요. 형태라는 뜻이에요. 0분의 f4 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봐보세요. 0분의 f4 꼴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험 내면 안 돼요. 저게 맞아 떨어진 거 바로 9 나와버려요. 저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문제 적다구로 내버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숫자 조금 틀어지면 어쩔 건데요. 이 방법이 안 먹혀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해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극한의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104번도 많이 나온 스타일이고요. 105번도 잘 나와요. 그런 스타일 류가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상이라고 체크돼 있는데 나중에 보나마나 고정에서 비슷한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학교 시험에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다항식 fx가 졸라게 많이 될 수 있나 봐요. 그 중에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낮은 거, 그걸 gx로 잡겠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정의를 쓸 건데, 그러니까 미정의가 어느 정도 훈련됐으면 뭐가 딱 하고 튀어나와요. 말이. 잘 보세요. 일단 얘도 미정의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동시에 봐버릴게요. 함수의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고요. 분모의 극한값, 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극한값이 다 0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다. 그래서 방금 아까 말로 한 거 니네가 이제 서술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fx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f1이 5이다는 게 1이 들어가서 5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fx식이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멘트가 여기서 또 쓰이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뭐 보통 이걸 qx라고 쓰지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직관으로 보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고.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0이 됐다는 건 fx가 지금 누굴 들고 있다는 소리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들고 있고 이 뒤를 나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러면 더 빠르게 풀면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다. 그러면 어차피 fx가 얘네 나올 거라는 건 눈치채지지. 그럼 잘 봐. 거꾸로. 이게 객관식 아니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으면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해. 분모 0 되려고 하지. 그러니까 분자에서 쳐줘야 돼. 그렇게 해석해도 돼. 그럼 분자에서 쳐줘야 되니까 뭐 x-1을 가져야 돼. 분자는. 그러면 여기가 x-2를 가져야 돼. 잠깐만 왜 플러스 1이 없어졌어? 뭐 잘못 썼어요 내가? 니네가 와서 봐봐. 안 보인다니까. 나 지금 옆에 저 마이너 플러스 1이었대요. sorry. 그러니까 저게 바로 타타타타 하고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저렇게 쓰면 점수 안 줄 거예요. 근데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fx가 지금 누구 들고 있어야 되고 x-1 그 다음에 x-1을 바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분자 분모에서 쳐줘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빨리 판단이 돼요. 아 fx가 쟤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 뒤에 나도 뭐가 붙는지 qx 아니죠? 네, 뭐가 붙는지 몰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차수가 가장 낮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수가 낮으면 제일 낮은 거예요. 이제는 제일 낮은 건 뭐냐면 0차예요. 0차. 상수로 붙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4,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로 가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fx가 얘만 들고 있고 이거 이제 어떤 특정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거든. 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앞에 a가 곱해졌다고 가정해볼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a겠죠. 같은 fx니까. 그럼 이거 터져 나가니까 분자에 남는 건 이렇게 여기는 분자에 남는 게 요렇게가 남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아갖고 한번 해봐봐. a에 1 들어가 봐봐. 아니야 a랬다. x에 1 들어가 봐봐. 그럼 마이너스 a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a 값 1이라는 소리야. 끝나면 좋겠는데 식이 하나 더 있어. 확인해 봐야 돼. 2 들어가면 a거든. 얼마라고 돼 있냐? 5라고 돼 있어. 안 맞아 버려. 하고 싶은데 안 돼. 0차가. 됐냐? 그래서 그 다음 차수가 1차야. 그 다음에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릴게. 이게 왜 1차밖에 될 수가 없냐면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더 이후의 차수는 무조건 다 가능해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니까. 선생님 왜 이게 1차가 된다는 겁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보 몇 개 나왔어요? 2정보 나왔죠. 그러니까 식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2가지가 나올 거예요.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2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옛날에 맨날 했던 멘트 있잖아요. 모르는 문자 2개면 식도 2개가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2개 나왔으니 모르는 문자가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1차가 나와야 된다고. 2차, 3차, 4차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제일 작은 차수를 찾아달래. 그러니까 0차가 안 된다고. 이래버린 모르는 문자가 하나니까 정보는 2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 정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아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상황은 달라져. 근데 보통 틀려요. 나 반드시라고 안 해서 또 맞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확인은 하고 가세요. 확인을. 그래서 여기가 1차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QX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 B 없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저 식에다 갖다 때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다시 보면요. 자, 저기 이제 fx식이 이걸로 들어간다고 치고요. x-1이 분모에 깔렸으니까 얘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 이제 1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여기가 1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1이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두 번째. 2인가요?
그러면 얘가 털어져 나갈 거니까 얘가 살아남겠죠? 한번 쓸게요. 암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자, 2 들어가면 1이니까 안 쓸게요. 여기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죠. 아씨, 또 아까 얘 때문에. 됐어요? 빼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야. 그럼 밑에서 위로 빼니까 A 없어지고요. 4. A 값 4고 B 값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B는 뭐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뭐 구하라고 있어요? GX요? 이게 GX예요. fx 중에 차수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얘만 붙어 있는 게 이제 GX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2차도 붙을 거 3차도 붙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봐요. 부정계수. 부정방정식. 모르는 문자 2개, 3개가 붙었는데 식이 꼴랑 1개, 2개밖에 없는 거. 개수가 좀 부족했었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숫자를 맞춰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는 얘예요. 1차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GX니 완성이 됐으니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3 집어넣어서 이제 해결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니네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됐죠? 네. 요거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이거 시험에 좀 자주 봤어요. 자주 본 문제입니다. 그 미정의는 당연히 써야 돼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거니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미정계수 결정에 의해서 분자의 극한값이 0이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혼자 주저주저 말했던 거는 니네가 알아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제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우측으로 빠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f-3이 지금 9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잘 보시면 있어요. 지금 조건이. 그래서 여기 지금 9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gx식이요. 이미 만들어진 상태예요. gx식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제 저 밑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제 gx식이 얘예요. 됐어요? 여기서 풀이가 두 가지로 갈려요. 여기서 두 가지가 어떻게 갈리냐면 이제 해석을 좀 잘 해봅시다.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요. 아직 이 산은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산은 어떻게 써먹어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써먹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조금씩 눈치가 채지는 게 하나가 있다면, 뭐가 눈치가 좀 채지냐면요, 요거요. 이해됐어요? 눈치가 조금씩 채져요. 아, 저게 지금 뭐 관련이 있겠구나. fx도 뭐 조금 얘가 없어서 그러지 이것도 분모에 깔렸고요. 분자에도 얘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런 형태가 없어요. 빼기 형태가 없어요. 지금 곱하기 형태로는 돼 있어도. 그럼 선생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선택사항이 이제 그거를 못 벗겨내면 이제 이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겨내면 쉬운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 파트가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잘 들어요. 어떻게든 어거지피해서 저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와요. 미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에서 또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조금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오늘 영상 보면 다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형태를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학교 시험용으로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몇 개 조금 외우고 계셔야 돼요. 뭐를 붙여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거를 본인이. 문제가 뭐가 될지 나도 잘 모릅니다. 알겠죠? 스타일을 꼭 익히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로를 풀어요. 풀어서 저 이제 잘 보세요.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떨어뜨려서 쓸게요. 보통 여기에요. 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그럼 봐봐. 그냥 얘 없다고 칠게. 얘 없다고 칠게. 아니 솔직히 이 모양에 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잖아. 없다고 칠게.
어떻게든 이 녀석을 만들고 싶어. 솔직히 말할까? 얘도 없다고 쳐야 돼. 지금 분모 얘밖에 없으니까. 저기 지금 됐냐? 그러면 꼬라지 봐봐.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잘 봐라. 일단 분모에 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분자에 얘만 제곱은 못 되낼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항이니까. 얘는 그냥 버려버린다고 치더라도. 그냥 여기에 제곱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냐면 잘 봐요. 이걸 어거지 피워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 스타일로 만들어 버려요. 식을. 잘 봐. 분자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있죠. 내가 왜 앞에 얘를 붙인 줄 알아요? 이거 제곱 때문에 붙인 거예요. 지금 내 말 무슨 이게 어거지 피워서 만드는 거라고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익혀지죠? 무슨 말인지. 분모에 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거 노리고 한 거예요. 분자에도 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일단 나중에 뭐가 필요할 거예요. 그건 알아서 나중에 붙일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분자가 지금 온전히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예 fx 제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앞에 fx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식으로 만들어내려면 요게 들어와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로 지금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요게 들어와 줘야 돼요. 뺐으니 더해 놔야 돼요. 근데 이거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안 보여요. 아니 쓰라고 말은 쉬운데요. 저걸 이렇게 선생님 자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왜 이걸 써야 되냐고요. 그걸 찾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분모가 지금 곱하기 형태로 돼 있으니 일단 요거는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그냥 마이너스 6 나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기랑 모양을 어떻게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던져보시고요. 그러면 이 식하고 바뀐 것도 없어요. 얘만 더 들어온 건데 이 빨간색이 들어온 이유가 그러니까 요거 만들려고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 방식을 꼭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할 줄 안다는 건요 이 문제 거의 끝났다는 소리거든. 봐라, 요걸로 묶어볼게요. 이 녀석 두 개의 항을 f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fx 남고요. 여기 내가 아까 노렸던 게 이거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fx로 묶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 앞에 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뒤에 거 봐봐. 오케이, 탁탁 씩 날아가게 생겼어. 딱 fx만 남아. 뒤에 거는. 시험제 그렇게 만들어줘. 걱정하지 마라. 빨간색이 중요해 여기서는. 그럼 선생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잘 보세요. 요 스타일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요 파란색 값이 지금 4라고 나왔어요. 요 스타일 찾으세요. 자, 요 하트, 여기 전체 하트 이거 하나 중에서 지금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렇게 해당되는 게 요 파란색이 4라는 뜻이에요. 내 말 뭔 말인지 됐어요? 요 파란색이 4라고요. 이제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3 들어가서 써놓으면 아까 마이너스 3이 여기요 9라고 돼 있어요. 좀 이따 9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하트 하나 쪼개놓은 거예요. 그럼 뒤쪽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 쪼개져 버리니까 fx인데 x가 지금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이거 아까 9라고 그랬니? 이거 얼마나 했어? 플러스고요. 이렇게 계산 일어나시고요.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은 요 계산 따위가 아니라 요거 붙이는 걸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선생님 왜 이거를 붙여야 돼요? 이거를 익혀야 돼요. 외우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 답안지들 보면 그냥 이거 써놓기만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저걸 써야만 하냐고. 그 방법이 어차피 문제 똑같이 안 나와. 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있고 분자도 어거지 피워서 없어요. x의 제곱이 없어. 그래서 만들 거야. 얘 일단 제껴버리고. 근데 지금 fx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fx 제곱이니까 요거 붙여놓고 앞에다 fx 딱 붙이면 어딨냐 fx 제곱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거 들어와야 되고 이거 이제 빠져나가야 되고 뺐으니까 더하면 되고 더했으면 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익히셔야 돼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미분계에서 또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잘 나와요. 스타일 자체가. 조금 익혀두셔야 될 거예요. 거의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항상 이거 나오면 상 나와요. 됐죠? 꼭 익혀두세요. 오늘은 갑시다.